사실 주주총회는 어떻게 보면 상장하고 나서 잔치날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잔치날이 사실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주가 부양은 제가 그게 진짜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단순해서 매출 잘 만들고 수익이 잘 나면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주주분들 분위기 얼굴이 아무 얘기 안 하시던데요. 저는 사실 뭐라도 던지면 맞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사실 죄송스럽죠 주주분들한테 진짜. 근데 사실 오늘 느낌은 주주분들이 그래 한번 기다려줄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담당하고 있는 저희 CF한테도 물어본 게 주총 꼭 나가야 돼?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나가야 돼라고 물어봤던 이유는 저는 저 성격상 지금 저 산불난 데 가서 밥 해주고 막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가야 되는데 이게 근데 좀 혼났습니다. 그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가 밴드 상단,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그 증권사에서 원하는 가격, 그러니까 120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한 34,000원 정도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면 사실 모든 사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지 않나라고 이건 예상입니다. 진짜 뭐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셨을 건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흑백요리사라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또 흥행을 거둔 시리즈가 있었는데 거기 백종원 대표와 그리고 그 안성재 셰프가 나와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그때 더본코리아가 이제 거의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미 계획이 됐었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뭐 어느 정도 계획은 됐었을 수도 있죠. 방향에 맞춰서 상장일을 최대한 맞추려고 뭔가 노력을 했었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잘 맞아 떨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아서 사실 IPO 청약에 거의 11조가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흥행에 대성공을 했고 실제로 상장일 당일에는 공모가 34,000원 대비 더블에 가까운 64,500원까지 찍기도 했었는데요. 더본코리아가 상장할 때 이 비교 기업 대상군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더본코리아의 이 업의 본질 자체가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식품 제조 업체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좀 고평가를 받았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업을 하는 상장사들은 PER이 낮은 반면에 식품 제조사들은 좀 PER이 높거든요. 공모 주가, 즉 공모가를 높게 산정받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조금 부풀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실제로 있었고요. 이 청약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공모가 자체가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니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하면서 매출 내역을 보면은 이 회사가 식품 제조 기업을 왜 비교 대상군으로 산정을 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라는 좀 그런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 알다시피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백 선생님이잖아요. 네, 다 누구나 아는 사람, 유명인이죠, 실제로. 그리고 그 유명인이 오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굉장히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해서 이제 상장까지 연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가 산정하는 방법이나 프로세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비교 기업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증권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쭉 돌리고요. 그러면서 수요 예측을 해요. 얼마에 사겠다라는 것을 기관 투자자들한테 받는 거죠. 그렇게 상단 하단을 주고 공모가를 산정을 한 다음에 이제 IPO를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선정된 밴드 내에서 IPO 가격, 처음에 얼마에 상장할래? 라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업 가치 선정하는 부분은 뭐 PER, 그다음에 뭐 EBITDA, 뭐 EV EBITDA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요. 그래서 공모가 선정 방식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공모가 선정 방식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가치를 누구랑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상장 당시 23년도 말에 공모 당시에 PER, 그러니까 수익 대비한 가격을 계산할 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업들과 비교군을 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를 48배를 해줄지 20배를 해줄지 10배를 해줄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 당시에 CJ푸드나 뭐 대상이나 풀먼 이런 것처럼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조업체들을 비교를 해줬다라고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래는 보통 뭐 놀부, 디딤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외식업들에 비교를 해줬으면은 이렇게 고평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너가 유명한 분이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이런 브랜드를 앞세워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더 확장하고 유지할 거다라는 가정을 한 거죠.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 첫날 장 초반부터 7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더본코리아 주가는 공모가 34,000원 대비 76% 오른 5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시작가는 공모가보다 36% 높은 46,350원이었으며 장중 한때 89%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지금 프랜차이즈 상장한 회사들 중에 사실 좀 곱게 남아있는 회사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상장한다고 하면은 이 증권사, 그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심사를 보잖아요. 근데 심사하시는 분들도 프랜차이즈 업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경향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과거에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디딤 ENF라든지 디딤이라는 프랜차이즈 상장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 했던 브랜드가 꼬막 비빔밥으로 유명했던 뭐 연안식당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한때 반짝하고 사실은 한국의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유행이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브랜드가 점차 감소하고 또 다시 새로운 브랜드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라는 사업 자체가 지속성이 있는 거냐라는 의문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디딤 ENF도 지금은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지금 회계감사도 의견 거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프랜차이즈 업을 영위하는 더본코리아가 상장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프랜차이즈를 했던 업체들의 펄을 쓰기는 뭐 논리적으로는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고평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제 얼마 전에도 3월 28일 날 24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가 됐거든요. 공시 내용을 보면은 매출 거의 8할 이상이 결국은 다 프랜차이즈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식품 제조업체 퍼 17배를 갖다 쓴 것 자체가 결국은 무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계 평균,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의 퍼는 7.7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대략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퍼를 비교 대상군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공모가가 상당히 부풀러져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저는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먼저 봤거든요. 희망밴드를. 재무제표를 보든 이 상장할 때 투자 설명서를 보든 현재 공시된 더본코리아의 재무제표를 보든 모든 지표는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왜 종합식품 제조업체의 펄을 갖다 썼는지는 사실 명확히 설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고평가됐다라는 게 사후적으로 좀 검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그래도 기업 중에 상장사 중에 그나마 좀 가장 비슷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촌 F&B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촌 F&B의 시가총액을 보면 대략 3천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더본이 한 4,200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촌 F&B보다는 더본 코리아가 가치가 좀 더 높겠죠.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브랜드가 물론 조금 이제 계열사들이 몇 개 있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더본 코리아의 본질은 이 백종원 대표의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 창출 능력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공모가에 대한 오해가 시장에서 많은데요. 그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공모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공모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밴드를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100원에 상장하고 싶다 하면은 120원에서 80원 사이의 밴드를 정해놓고 기관들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그 밸류를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그 밸류에 따라서 공모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밴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원하는 밸류 이상의 가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관의 수요 예측에서 자금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일반 공모에서도 뭐 77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부풀렸다라는 오해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그 공모가에 들어오겠다는 투자자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공모가가 과대하게 측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장된 이후에 사실 상장 첫날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업 가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더본 코리아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가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서 수익이 좋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대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연예인 같은 그런 유명인이 그 회사를 좌지우지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여태까지 이 소통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와서 기자님이 말할 때 얘기를 하면 이거 내가 괜히 이분만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잘났다기보다는 굉장히 생각보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똑같아요, 방송에 나오는 거랑.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알았어요. 이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기자님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말씀도 드리고 이걸 사실 지금 말씀하시지만 뭐 오너 리스크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다고 그래야죠 뭐. 과장된 매출 광고 가맹점주 다수 왔다.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로 시끄러워지면서 모든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매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본 코리아가 최근 연이은 논란 속에 주가가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지난달 3만 원대에서 횡보하다가 29,600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그 다른 일반적인 상장사와 달리 그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그 그 잘못된 점을 해명하면서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했고 시장이 실망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상장한 이후 그 그러니까 주주들과의 소통 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뭐 백캠 논란이나 아니면은 뭐 농약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 가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이미지가 나빠질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 프랜차이즈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백종원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이해를 돕는다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왜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소통을 하면서 시장이 실망을 했고 그런 시장의 실망이 자꾸 반복 재생산되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죠. 스팸에 대항하기 위한 백캠이라는 거를
또 개발을 하셨는데 이 백햄의 그 돼지고기 함량이 조금 스팸 대비해서 낮았다. 물론 이제 거기에 한돈이 들어가서 뭐 단가를 맞출 수 없었다라는 해명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게 백종원 대표님이 방송에 나와서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맞춰서 음식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그동안 얘기했었던 언행과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팸은 굉장히 대량 생산해서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된 반면 백햄은 그렇지 못해서 단가가 상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함유량이라든지 이거는 뭐 레시피에 맞춰서 또 개발이 된 거다라고 좀 해명 영상을 백종원 대표님 개인 유튜브에 올렸는데 함유량이 일단 낮은 거는 팩트고 그리고 실제로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제품의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항상 그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걱정했던 백종원 대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안 맞았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뭐 누가 제3자가 했으면 모를까 백종원 대표가 할 말은 아니었다라는 평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장을 하기 전에 백종원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많이 번 돈으로 주주들한테 넘겨주면은 주주들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제로 그 번 돈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 안에서 아마 백종원 대표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서툴지 않았나. 그래서 주가가 거의 지금 공모가 대비 반토막 이상 떨어졌죠.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